자, 뭐 그래봤자 뭐 몇 개 안 되네요. when 이렇게 문장의 첫머리에서 when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when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when이 지금처럼 문제 자체를 이끌고 있다면 그러면 얘는 이제 소재 또는 상황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근데 얘가 2번 이후에 두 번째 문장 이후에 when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이 생겨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when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서는 뭐가 나오면 주제문 또는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을 경우,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례가 이제 두 번째 when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when이나 if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뒤에서 when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는 경우는요, 이때는 이 문장은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앞문장에 대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when의 위치에 따라서 when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은 1번 문장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우리는 소재 상황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브 리더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 건데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such as는요 뭐뭐와 같은이라고 우리가 외웠지만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지만 얘는요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보면 돼.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그쵸? 그 사람들의 이제 예시 정도가 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문장의 두 번째 이후에 if나 그리고 when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 역사적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 이런 단어는 우리가 단어 사전에서는 외우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사전에는 그 찾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좀 찾기도 좀 부담스럽지, 이런 걸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죠. far는요 거리가 먼이고요, reach는 도달하는 이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멀리 이르는 해서요 얘가 광범위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다시 역사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그리고 광범위한 넓은 큰 영향력, 이러한 사람들, 자 인디비주얼이 지금 우리는 개인들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렇게 s가 붙었을 때는요 people로 해석해주면 좋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광범위한 그 영향과 역사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마도 seem like 뭐뭐처럼 보일 거예요. 고귀하고 그리고 high goal 높은 어떤 목표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목표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노블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 귀족이라는 뜻이 있고, 귀족이니까는 다시 고귀환이라는 뜻이 생기고요. 그리고 얘가요 뭐 참신한, 새로운, 이게 뉴의 의미로 좀 많이 생깁니다. 의미가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울 때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들의 특성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seem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seem은 우리가 봤었을 때 seem이라든지 look이라든지 appear 같은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해요. 근데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주관적 판단이야. 객관적이지는 않아. 주관적이지. 오늘 민정이 이뻐 보이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이건 주관적인 판단인 거지. 객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 하면, 주관적인 판단, 뭐뭐처럼 보여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야. 객관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그렇게 보여라는 현상을 보여줬으면요 이제 뭐를 보여줄 거야? 본질을 보여주겠지.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요 이 seem like가 나왔을 때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지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뭐뭐처럼 보여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어디 있었지? 답을 한번 잠깐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기법,
아까 when이 나오면은 상황을 설정해 줄 거야. 위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상황이고 소재고, 두 번째에서는 seem like를 봤었을 때 고귀한 것처럼 보이고 높은 목표처럼 보여. 하지만 아니다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지. 딱 그 단어 나오는 사람은 단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지? 왜? 누구나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지. 1번에다 답하면 틀린 거죠. 자,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이렇게 3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보면서 올게요. 자, 가보자. 하지만, like all of us, 우리들 모두처럼 이러한 지도자들은 start out, 시작했습니다. 이때 as는 뭐뭐로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뭐뭐로서 시작했냐면 학생으로서 시작했고 어떤 노동자로서 시작했고 시민으로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누구를 꾸며줄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꾸며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꾸며줬지. 그 사람들은 포세스 한 사람들입니다. 포세스가요 여기까지만 동사로다가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표현이야. 생각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의문사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어떻게 그 일상의 사람들 중 그 어떤 에스펙트 측면들이 몇몇 측면이 could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스케일로다가 다시 일상의 몇몇 측면들이 큰 스케일, 이때 스케일은 규모가 될 겁니다. 규모가 아니라요. 규모. 큰 스케일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 부지런함과 경험을 통해서 자, 잠깐만. 답이 좀 달라졌네요. 이때 스로우는요 뭐뭐를 통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는 뭘 얘기하면요 수단과 그리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수단과 방법이 연결되면 얘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제문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는 부지런함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 평범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improve, 개선시켰는데요.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개선시켰습니다.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무슨 뜻이었었지?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생각들을 뭐라고 바꿨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여기서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죠. 그들이 가진 그 생각들을 개선시켰고 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and 나오네. 오케이. 자, 계속 할게요. and 여기 세번 칠게. 그리고 여기 ing 이렇게 해서 ing 문법 문제로도 좀 보이네요. 자,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그리고 피드백을 추구함으로써 의견을 추구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추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look for 찾음으로써 계속 ing에 걸리고 있죠. look for 찾음으로써 최고의 방법을 어떤 방법? 성취하는 방법을요. 그 그룹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는 최고의 방법들을 찾고 피드백과 의견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발전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이거 답 3번 맞네요. 맞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방법 나왔잖아. 추구하고. 3번밖에 안 되겠네요. 이거 답 5번에다 했으면 틀리지. 그거를 통해서 요거 이제 경험이 여기까지는 맞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틀리죠. 부자가 돼서 위대한 리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텐셜 잠재력. 뭐가 되기 위한 잠재력?
그 리더가 될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해석할 때 리더가 될 이렇게 해석해주자. 형용사적 용법이죠. 학교에서 리더가 될 잠재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리더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regardless of 그냥 나올 때마다 외워놓으세요. 뭐뭐에 상관없이.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는 직장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리더가 될 잠재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지문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 23번에 대한 내용도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단어를 한번, 핵심 어도를 한번 볼게.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소재는 크랍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크랍 로테이션. 크랍 로테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작물들, 곡물들을 로테이션 하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볼 때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 내용적으로 뭐냐면 여기 이제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좀 한정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고추를 심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고추를 심으면요, 고추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이미 이 땅이 뺏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추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지력이라고 합니다. 땅이 가진 힘이 좀 떨어져. 그럼 이 고추 대신에 뭘 심냐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깻잎을 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땅은 이제 깻잎밭이 돼갖고요, 고추를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다시 모으기 시작해. 그런 식으로다가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려심기 하는 거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면 윤작이라고 합니다.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알겠지?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의 지문에서 나왔을 때는 뭐냐면 그 15세기, 16세기 그 북유럽에서는요, 이 땅을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A, B, C, D.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땅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A에서는 고추를 심고 그 다음엔 여기다 고추를 심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면 휴경지가 돼요. 땅을 쉬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뭐 파프리카를 심었고 여기에서 이제 파프리카. 그러니까는 고추가 이렇게 1년마다 돌아가면서 심으면 파프리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심고 땅 하나는 이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경을 시켜.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윤작. 우리는 같은 땅에다가 여러 작물을 돌려 심는 거를 윤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좀 배경 지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가봅니다. 크랍 로테이션이라는 것은요, 윤작이라는 것은 is a 과정인데요. 선생님, 전 농사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윤작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절차인데요. 위니치 가로 열고요, 앞에는 프로세스 꾸며줄 거고, 역시 이제 좀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밑줄 긋고 갈게요.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농부들은 체인지 바꿉니다. 크랍들을 바꿉니다. 그들이 기르는 크랍들을 바꿉니다. 인필드, 그들의 필드에서 어떤 특별한 순서로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요게 이제 동양적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입장에서 봐야 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갖고 땅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굶었거든요. 야, 아버지, 우리는 왜 배고파요? 우리 땅을 쉬는 땅이란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고요. 지금 문법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어, 동사, 보어, 명사 다음에 이니치 나왔지 관계 부사가 됐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where 쓸래 아니면은 which 쓸래 라는 물어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which는 안 되겠죠.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뒤에서는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목적어 명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지. 그러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는 문장들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것들이 많아? 관계대명사 절이 많다. 그들의 필드에서 그들의 특별한 올더 순서로다가, 자, 오더 밑에다 적자. 한번 적는 거야. 주문, 명령, 순서, 질서. 4개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자. out of order. 여기까지 외우면 돼.
out of order는 명령으로부터 질서로부터 벗어난 무질서에 이런 표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자, 윤작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순서로다가 그들의 땅에서 기르는 작물들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과정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if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를 들면이 없어도요, if만 있어도 예를 들면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한 파머, 농부는요, 가지고 있는데요, 3필드, 3개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또는 그녀는, 그 농부는 아마도 기를 겁니다. 당근을 기를 거예요. in first field. 자, 3개의 경작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캐롯을 길렀어요. 그린 빈스, 여기에서는요, 이제 녹두콩을 길렀어요. 두 번째 땅에서. 그리고 토메이로는요, C에서 토마토를 길렀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캐럿, 당근, 여기에서는 그린빈, 그리고 여기에서는 토마토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 다음 해에는요, 그린빈은요, will be, 될 건데요, 첫 번째 필드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간 거네. 이렇게 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는요, 뭐가 있을 수 있고, 그린빈이 있고, 토마토는요, 세컨드 빌드에 있고요. 아까 B 땅이었으니까 여기 토마토가 가고, 그리고 어디 갔어? 이거는 보겠죠. 캐롯은요, 서드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이런 이유는 선생님이 배경치기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해. 선생님이 왜 이렇다 그랬어? 얘네들이 필요한 양분을 모으기 위한 거라 그랬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유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는요, 그 크랍들은요, will rotate again. 다시 돌아갈 겁니다. 너무 쉬운데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수준인데? 그리고 넷째 해에 그 크랍들은요, will go back.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들의 원래 순서로 돌아갈 겁니다. 각각의 크랍들은 풍요롭게 합니다. 토양을 풍요롭게 해. 다음 크랍들을 위한, 그 다음 작물들을 위한 토양들을요, 풍요롭게 합니다. 자, 인위치에도 밑줄.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파밍은 뭐합니다? is sustainable, 지속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왔어요. 지속 가능한. 왜냐하면 그 토양은 stay, 머무르거든요. 됐죠? 자, stay는요, 머무르다라고 해석하면 바보야.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요,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같은 표현으로는요, keep, appear, 너무 표현해. keep, stay, remain. 이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healthy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요거 써도 돼. sound. 사운드가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운드가 건강한. 자, 이 지문은요, 좀 니네들 쉽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은 내기 싫고 필기할 것도 없네요. 자, 먼저 어떻게 내냐면 이 1번을 먼저 제시해주고 2번, 3번 묶어주고 2번, 3번 묶어주고 4번, 5번 묶어주고 6번, 7번 묶어주고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죠? 숫자로 나오니까 너무 쉽다. 선생님이 이거 냈다가도 야야야 안 되겠다. 너무 쉽다. 다른 문제로 내자. 어떤 문제 냈냐면요, 문맥상 30번 문제, 문맥적 추론 문제.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랍들은 토양을 어떻게 할 거야? 토양의 힘을 감소시킬 거야? 토양을 풍요롭게 할 거야? 가난하게 할 거야? 결핍하게 할 거야? 풍요롭게 하겠지? 인위치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이러한 형태의 농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거야?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거야? 지속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넘어가서요, 한번 우리 보기 봐봐. 이 글의 제목, 주제 고르는 문제죠, 그죠? 주제죠. 그러면 크랍 로테이션의 이점들. 메인테인, 유지하는데, 유지하는데,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로테이션의 이점. 맞지? 답은 몇 번이야? 1번이네. 바로 보이네. 자, 답이 아닌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영양들, 구입의 영양들. 오르가닉 하면요, 유기농이야. 유기농 음식을 구입하는 영양이야. 누구에게 영양이야? 인플루언스 밑줄 그으세요. 영양이면요, 이렇게 온이 있어야 돼. 농부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농부에게 미치는 어떤 우리가 구매하는 장면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자, 3번은요, 답이 일단 아니에요. 보기에서부터 아닙니다. 왜냐면, waste 하게 되면은 방법들이야. 그럼 얘는, 열거 나열이 돼야 돼, 문장이. 세 가지 중요한 크랍을, 토양을 해서, 이거 답 3번이 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좀 약간 낮은 수준에서는요, 오답이 될 수 있겠네요. 위험성들. 자, 디버스는요, 외우세요. 볼 때마다 다양한이라는 barriers의 의미야. 다양한 크랍들을 기르는 위험성들. 작은 지역에다가 다양한 길을 기른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랑 좀 벗어나 있지. 넓은 지역에 다양한 작물들을 길러야지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좀 소재랑은 벗어나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 크랍 로테이션 부정적인 영향. 답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확실히 1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자, 됐고요. 자, 24번 한번. 24번 문제, 이제 글에 이제 제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이거는 뭐 주제가 좀 명확하게 좀 중간에 드러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 워킹이 그 현재 분사로 쓰였는지 동명사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현재 분사로 보려다가 지금 여기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will, may, mean이 이제 의미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게 동사가 되고요, 워킹이 주어,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요, 일하는 것은 이라고 할게. 그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어떤 한 지역에 at a time 한 번에, 자,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어떤 한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그림 여기저기에 대해서 일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라운드를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라운드를 우리가 주위에 또는 뭐 수치가 나오면은 약,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요, 즉 이제 장소를 나타내거나 할 때 여기저기라고 해석해주면 좀 편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여기저기를 이제 일하는 것은, 작업하는 것은이라고 할까? 작업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작업하는 것은 will mean 의미할 건데, 여러분들이 can stop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림이 can be considered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맞춰졌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해석상 뭐 틀린 거는 지금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그림을 작업하는 것이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네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완성된 그림이다. 이제 한 곳에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완성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간주될 수 있대요. 자, 문법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 be considered에서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다, 뭐뭐라고 지금 맞춰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능동태, 수동태 묻는 문제로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좀 기억하고 볼게요. 아티스트들은요, 예술가들은 종종 자주 발견하는데, 자, 이 지문은요, 무조건 형광펜 밑줄.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했던 거, 소리 모르면 실망할 것 같은데, make it, find it,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가짜 목적어, 그리고 진짜 목적어, 가목, 진목, 오형식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다시, 그럼 해석할 때 우리는 발견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려워? 얘가 가짜 목적어야. 뭐가 어려워? 알아내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목적보고요,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를. 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언제니까 언제 멈춰야 할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종종 알아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언제 멈춰야 되지? 그리고 이것은
can be tempted. 자,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게 tempting 하면요, 유혹적인이라고 니네들이 아마 찾게 될 건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tempting은요, 뭐면은, 이건 다 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뭐 하는 것이 it, is, 그리고 형용사, it, is,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왔지. 그럼 얘는 가짜 주어, 그리고 투이야가 진짜 주어. 그러니까 이번 문장은요, 가목, 진목도 나오지만 이 and 뒤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갈게. 이것은 유혹적이 될 수 있는데 유지하는 것은요, keep, 보통은요 ing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외울 거예요. kee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렇게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가하는 것을 계속할 겁니다인데, 옛날 고어체에서 옛날에는요 여기 on이 있었었어. 그래서 keep on ing에도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해다, on이 없어도 계속하다야. 근데 선생님 믿으세요, keep ing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좀 더 많이 너의 작품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는 곡을 유혹받기는 쉽습니다. 유혹적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it is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면 가짜 주어로 보고 투이야를 진짜 주어로 봐라. 이게 이제 구조적인 설명이었다면, 여기에서도 또 이제 특별하게 이런 단어가 나왔죠. It is tempting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 방금 선생님이 뭐뭐 하는 것은 유혹적이다라고 해석했지. 뭐 하는 것이, 요거 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편해.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해주면 편해. 그럼 보면 아티스트들은 가목 진목이야.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언제 멈춰야 할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하기 쉽냐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너의 작품에 추가하는 것은 쉬워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뭐가 아쉬운데 하고서 뭔가 추가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주제문이 여기 나오네요. 딱 보면 이거 무조건 주제문이야. 선생님이 왜 주제문이라고 판단했냐면 이런 습관을 들여. 영어의 한 패러그래프에서는요, important라는 단어는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것은 또 역시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니까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나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구조를 알았지. 중요해. 뭐가 중요해? take few step. 몇 단계를, 몇 걸음을 가야. 근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뒤로 가서. 그러면 few step back이니까요, 멀어지다가 되겠지. 뒷걸음치답니다. 다시 take a few steps back. 그럼 이가 무슨 뜻이라고? 뒷걸음치다가 되는 거야. 그 그림으로부터 뒷걸음을 쳐. from time to time인데요. 지금 우리가 봤던 from A to B의 형태예요. from A to A의 형태예요. from A to B는요, 그냥 from time to time,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때때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면 다른 것도 쉽게 할 수 있어. 지금 time이니까는 AA의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시간마다니까는 때때로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A에서 B까지니까 범위에 이르겠지. 얘는 반복이 되지. 자, from the wall to the wall. 문마다야, 집집마다야. 집집마다가 되겠지. from step to step. 걸음마다. from day to day면 날마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때때로 to assess, 뭐뭐 하기 위해서, assess구나, 평가하기 위해서요. 자, 요것도요, 단어 잘 보세요. 이것도 잘 보입니다. ACCESS 하면요, 동사로다가 접근하다야. ASS, 지금처럼 SSES가 나오게 되면 얘는요, 평가하다야.
평가하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estimate 얘도 평가다고요. rate도 가끔은 평가다라는 의미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발전을 너의 진보를 프로그레스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 그림으로부터 스텝 백 뒤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한번 찾아봐봐.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드로잉, 그림 그리기의 영감. 다양한 아티스트로부터요. 저 아티스트 얘기가 아니라 내 그림을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더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 그랬거든요. 망치지 마. 너의 그림을. 자, 리브라는 동사가요. 지금 이 단어가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건데 이제 우리는 단어의 양을요. 외우고 있어. 떠나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거를 확장시키고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브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오형식 구조로 쓰일 때는요. 내버려 두다야. 남기다 떠나고 남기다가 되는 거야. 이것을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둠으로써 그러니까 다 안 그린 거야. 지금 이번에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interpretation 해석 예술의 해석? 발견의 의미를 그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라? 좀 그림의 어떤 심오한 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얘기가 아니었죠. Do not put down 내려놓지 마. 너희의 브러쉬를요. 더 많을수록 더 좋아. 이건 아니지. 답은 5번이겠네요. 피해라. 오버워크 과도하게 일한 것을 피해. 그리고 찾아. 옳은 순간을 찾아. 끝낼 수 있는 옳은 순간을 찾아. 뒤로 물러나서.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아니 너. 자 가볼게. 푸팅 여기 나오네.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주제문을 찾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푸팅의 ing 동그라미 쳐.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can spoil이 동사니까는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 확인하면서 갈 수 있죠. 푸팅 놓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렇게 put, 두다, 놓다, 씌운 동사들은요 방향을 결정하는 전치사가 연결돼. 그래서 A를 B에 두다, 놓다가 되겠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놓는 것은 어디에다가 그림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놓으면 망칠 수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망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브 아까 선생님이 리브는 무슨 뜻이었어? 내버려 두다, 떠나다라는 표현이었죠. 이것이 어떤 상태로 보이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버워크드. 과도하게 작업이 되니 되겠지. 여기에도 이 뜻 체크하자. 과도하게 작업이 된 도로 보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요, 뭐 할 수 있고요? 영향을 망칠 수 있고요. 여기서 영향으로 해석하는 영향력, 이것의 영향력을 망칠 수 있고 그림이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망치거나 아니면 이게 좀 과도하게 작업된 상태로다가 뭐 할 거야? 내버려 둘 겁니다. if, 자 if가 이쯤 나오면 선생님이 어떤 효과라 그랬어? 예를 들면 효과가 있다 그랬지?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 그 자신을 발견했어. 어떤 자신? 싸우고 있는 자신, 노력하고 있는 자신. 스트러글 2에 밑줄 볼게요. 선생님 스트러글 2 얘가 싸우다 분투하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외울게요. 스트라이브드 2 아니면 트라이 2 얘가요 싸우다 노력하다라는 애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건데 어떤 자신이냐면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Whether you have finished 네가 끝마쳤는지 안 끝마쳤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take a break 쉬어라. 그리고 come back 돌아와. 쉬다가 그리고 돌아와. 이것으로 나중에 돌아와. 뭐를 가지고? 신선한 눈을 가지고.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너의 어떤 작품이 되겠지. 자, 됐습니다. 저기까지 뭐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선생님 당부하고 싶은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 꼭 기억해둬. 지금 나오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 많이 나옵니다.
find를 우리가 봤을 때 찾다, 발견하다라고만 외우지 말고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 목적보어 자리에 ing나 pp나 아니면 형용사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뭐뭐인 것을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뭐뭐인 것을 알아내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find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까 눈여겼던 거, 이 leave라는 동사가 맨날 남기다, 떠나다라고만 외우면 안 돼. 목적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뭐인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두 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몰라서 해석의 깊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요, 결심할 겁니다. 결정할 거예요. 어떤 너희의 그림에서의 어떤 영역이 아마도 이득이 될지를 뭐로부터? 더 나온 refinement부터요. 자, refine이 얘가요 정제하다요. 그러니까는 refine은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는 얘는 여기서 책에서는 수정하다라고 되어 있나? 뭐로 되어 있지? 정교하게 꾸미다가 되어 있네요. 더 꾸미다. 꾸밈이라 하자. 더 나은 꾸밈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나은 꾸밈으로부터 내가 붓터치를 더 함으로부터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너는 그러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이 글의 주제는 좀 이제 뒤로 나와서 한번 신선한 눈으로 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옳은 순간, 끝마칠 수 있는 옳은 순간을 찾아내. 이런 게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답은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이 지문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었고 어렵지 않아요. 됐고요. 자, 29번, 30번은요, 그 선생님이 편집한 책이 그 문법으로 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책으로 좀 대체를 해서 볼게. 자, 지금 역시 마찬가지야. 영어에서 it은 절대 그냥 안 나와.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역시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의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5번은요, 과도하게라는 표현이고요. state는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갈게. 이것은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끊어주자. 뭐가 어렵냐 하면 진짜 주어 부분이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있는 일이, 이렇게 할까? 의미 있는 일이 주어로 보고 얘를 의문사 정도로 보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있는 일들이 인간들에게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제공하는 일들이야. 됐죠? 뭐를 제공해? 만족감을 제공해요. 그냥 이거 풀필먼트를 이제 따로 외우지 말고요. 얘 풀필먼트 하면요, 만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책에서는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성취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냥 만족이라서요. 만족감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empowerment를 해줍니다. 어제도 이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나왔는데 이걸 나한테 뭐냐고 물어봤어. 파워가 힘이지. empower 하게 되면요, 힘을 부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힘이 부여된 상태, 명사가 되어 있지. 그래서요, 권력, 권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감과 그리고 이제 힘이 있는, 힘이 부여된 상태의 그 감각을 제공해주는 일. 이런 일들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those who, 이러한 사람들은,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does가 나오고 who 나오면요, 이제부터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견한 사람들이야. 더 깊은 의미들을. in their career. 여기에서 가로 닫자. 그럼 이만큼이 가로친 부분이 does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견한 사람들인데 더 큰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던 그 사람들은 발견할 겁니다. 알아낼 겁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선생님이 얘기했지. 요구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목적보호야.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find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를 눈치 못 채면 안 돼.
이 날이 얘를 꾸며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가요 목적어예요. 그들의 날이, 그들의 하루하루가 좀 더 에너지가 많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만족을 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됐지? 그냥 단순한 문제에서는 여기에만 멋지는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고 해석해 줄 거예요. 이런 가벼운 거 보지 말고 자주 나오는 구문,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구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자, 다시 할게. 이러한 사람들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날들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뭐 합니다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이거 합니다. 근데 이 카운트가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수가 나오면 뭐뭐를 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얘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세다라든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지금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얘 때문이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지. 중학교 때 늘 배웠던 거. Consider A as B. A를 B로서 생각하다, 간주하다. A를 B로서 C, 보다. 이런 식으로만 받고 비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막 적었지만 이 단어가 as B의 연결에 대해서 의미가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거야. 다시 얘기하면 뒤에 as가 나오게 되면 얘는요, 이때의 동사들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간주하다라는 의미가 자동스럽게 생기는 거야. 이게 구조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딱 정해지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이게 오형식 구조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간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플루먼트, 고용을 뭐로써?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자원들 중 하나로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깊은 의미를 직업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고용이, 그들의 사용이 가장 큰 위대한 원천 중에 하나로서, 뭐의 원천? 기쁨과 자부심의 원천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고 간주합니다. 이번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문장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이거 애들 영작하라고 하면 애들 되게 많이 틀릴걸요? 일단 find의 구조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count ASB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소냐 루보미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교수예요. 심리학 교수고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의 심리학 교수인 이 사람은 has conduct 수행했습니다. 엄청난 워크플레이스 직업의 연구들을, 자, 이것은 직업이라고 하자면 직장이라고 하자. 장소니까. 직장에서의 많은 엄청난 직장에서의 연구를 수행해온 사람인데 그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보여주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이제 ing 이제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뭐뭐 하는 연구에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대시 목적어니까요. 사람들이 좀 더 만족감을 느낄 때 직업에서 역시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뭐뭐를 만족시키다, 성취하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안 되는 게 풀필 자체가요 만족시키다야. 근데 ed가 지금 붙어 있는 거니까는 좀 더 만족감을 느낄 때가 되겠지. 만족감을 느끼는 거는 수동입니다. 수동 집중하자고 해볼게요. 좀 더 만족감을 느낄 때 그들은 나도온이 나왔으면 당연히 버돌서가 뒤에 나오겠죠. 여기 나오겠지. 그들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질의 일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높은 결과의 아웃풋이 되겠죠. 산출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적으로 법니다. 더 높은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수입도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ose,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장 만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것도 해야지. with work, 그들의 직장에서 만족을 했던 그 사람들은 아까 책에서는요 그 만족하다가 지금 fulfilled라고 나왔어요. fulfilled라고 나왔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만족, 이 사람들은 역시 사람들이 주어니까 얘가 people이니까 is가 아니라 아가 왔죠.
뭐뭐였으나 훨씬 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 봐 나왔잖아.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가능성이 커지죠.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with 그들의 삶에서 overall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는 직업이 만족해야지 직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였었지? 수입에서도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들의 삶에서의 만족감도 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그녀의 책 행복 직장에서의 행복의 경우에서 연구자 제시카 이 사람은요 수행했습니다. 또 수행했어요. 3,000명의 직장인들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in 79이니까는 79년에 79개의 나라에서 3,000명의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분사구문 하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and를 해석해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take greater satisfaction their work 똑같은 얘기야. 그들의 직장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은 150%더 be likely to 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 나왔잖아. be likely to 150%더 가능성이 커, 가질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이 집에서도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휴.